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아랍과 비아랍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란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란 사람들은 무지하게 서운합니다. 한국인을 일본인이나 부른 거와 똑같습니다. 이란인은 아랍인이 아니고 페르시아인입니다. 페르시아어를 쓰고요. 단 문자는 아랍어를 쓰다. 그러니까 문자가 있고 언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랍어 문자를 쓰되 언어는 페르시아어를 쓴다. 그래서 아랍인이 아니다. 또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은 쿠르드인. 이 사람들은 터키, 이란, 이라크에 걸쳐서 살고 있죠. 또 하나의 비아랍인은 터키인. 이 사람들은 원래 투르크인.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한 투르크인이다. 지도에서 보시면 알 수 있죠? 아랍인과 비아랍인을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터키는 아랍어를 버리고 로마자를 가져다가 터키어를 쓰고 있죠? 약간 변형시켜서 독일어처럼 움라우트가 있죠? U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오스만 튀르크라고 불러도 돼요. 튀르크. 오디세이아. 이렇게처럼 위 발음을 많아요. 위. 오디세이아, 튀르크. 그다음 쉬 발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 투르크인, 쿠르드인, 페르시아인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리아라고 한 나라, 아니 중동 지방에서 나라들이 형성되게 된 중요한 사건, 바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맺은 건데요. 이 협정에 의해서 영국은 이라크와 트랜스요르단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갖게 되고 프랑스는 시리아를 차지합니다. 이때 시리아는 대시리아였어요. 터키 일부와 레바논까지 포함한 대시리아를 통치하기로 했던 거죠. 1차 대전 이후에. 자, 그러면 영국은 왜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자신의 땅으로 하려고 했느냐라고 보면은 영국에게 가장 중요한 식민지는 인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까지 비행기가 한 번에 못 가요.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는데 그 기착지에 적당한 것이 이집트 내지는 팔레스타인이었던 거죠. 배로 가는 경우에도 어디로 가야 되죠? 아프리카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수에즈 운하를 거치거나. 인도가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는 과정으로 팔레스타인이 필요했고요. 또한 영국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이라크의 석유였어요. 당시 20세기 초반에 이라크에서 대규모의 석유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석유라는 것이 오늘날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석유는 필수적인 요소고, 그래서 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키르쿠크에서 발견되었던 원유를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거쳐서 하이파 항구로 실어나를 수 있는 그런 통로였던 거죠. 이때 파이프라인이 있었어요. 물론 1948년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파이프라인은 멈췄지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영국한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영국과 여기 히자즈라고 하는 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후세인 빈 알리 간에 있었던 후세인 맥마흔 서한. 이것을 통해서 히자즈의 왕이었던 후세인 빈 알리, 말하자면 샤리프,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후손이었던 사람들한테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노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아랍 국가를 세워주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라크의 왕을 이 후세인 빈 알리의 아들들이 잠깐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3년까지 이라크의 왕을 이 후세인의 아들이 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사우디란 나라가 있죠. 리야드를 수도로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사우디 가문이 1932년에 히자즈를 점령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꽤 일찍 나라가 형성이 됐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이 여기를 승인했습니다. 왜 승인했을까? 저 사우디아라비아는 별 쓸모가 없다. 메카와 메디나밖에는 별로 쓸모 있는 나라가 아니다. 다 사막을 구성되었으니 별거 있겠냐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 동부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영국은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러고 자, 이 시리아는 프랑스가 갖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하신 가문한테는 이라크의 왕위 그리고 요르단의 왕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라크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짓을 많이 했죠. 지도 보고 그냥 짝짝 그은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이라크도 비슷합니다. 이라크는 3개 정파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바로 영국에 의해서 잉태된 비극의 씨앗이다. 그 북쪽에는 쿠르드인이 살고 있고요. 이들은 순위 쿠르드인입니다. 바그다드 수도 근처에는 순위 아랍인이 있었고 남부에는 시아 아랍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 지역을 원래는 오스만 제국이 있을 때 세 주였어요. 이것을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후세인의 아들을 왕으로 앉힌 거죠. 카이잘인데 이 사람이 여기엔 군주가 된 거죠. 그러다가 1958년에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성립되었는데 그때 누가 주도권을 잡냐면 바로 순위 아랍인들이 소수파였는데 이들이 이라크의 주도권을 차지한 거죠. 그게 바로 사담 후세인이에요. 순위 아랍인들의 주도권의 나라가 이 사람들이 여기 시아 아랍인과 쿠르드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게 이라크에 이제 일어나는 정치였는데 이라크가 2001년도에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순위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주의를 수립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미국을 싫어하는 시아파 정권이 만들어지죠. 왜? 민주제에 의해서 투표를 하면 시아파 아랍인이 가장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아파 아랍인 중심의 나라가 이라크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순위 아랍인들은 이제 핍박을 하던 입장에서 핍박을 받는 입장이 된 거고 쿠르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아랍어와 쿠르드어가 공용어가 되고 쿠르드는 자치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발생했던 시리아 내전 이것이 바로 이라크의 순위 아랍인들과 시리아의 순위 아랍인이 결합을 해가지고 내전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시리아를 가봅니다. 시리아는 프랑스가 통치하게 됐죠. 1923년에 통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리아를 분할 통치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분파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북쪽에는 순위 아랍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소수파로서 알라위파, 그다음에 기독교, 두루즈파, 기타 소수파들이 주로 남쪽과 산간지대에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지역에 다양한 종교 밀레트가 있으므로 이들을 분할해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레바논 산맥 서쪽 이쪽에 있는 마론파들, 실은 산간 지역에 소규모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을 이대로 독립을 시키면 나라가 너무 작으니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독립을 시켜야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레바논이라는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바논으로 가보죠. 이 나라는요, 프랑스가 마론파 중심으로 세운 나라예요. 그럼 마론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레바논이라는 땅을 한번 보죠. 원래 이 땅은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문명의 교차로였죠. 아주 오래된, 기원전 1000년, 1500년 이때까지도 역사가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페니키아인 땅에다가 나중에 로마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여러 항구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문명의 교차로였다. 사실은 관광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로마 신전 중에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곳이 레바논에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마론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7세기경에 성 마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요. 산간 지역에 이제 7세기니까 벌써 이슬람이 이쪽을 점령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 소규모로 교회가 종파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사람들이 산간에서 수도원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십자군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십자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서유럽 캐톨릭 교회랑 유대 관계를 계속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 교황이 지속적으로 마론파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동방 카톨릭 교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약간의 전례 같은 게 다르긴 해도 어쨌든 로마 교황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로마 교황이 이쪽 주교를 임명하지는 않아요. 자치적으로 돌아가긴 해도 어쨌든
로마 교황과 관계가 상당히 깊다. 특히 프랑스와 관련이 높습니다. 이들이 수도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수도원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프랑스가 이 마론파들을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국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레바논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칼릴 지브란. 레바논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레바논 출신인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살죠. 영어로 시를 써요. 초기에는 아랍어로 쓰다가 영어로 시를 남깁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시집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대요.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대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의미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마론파 기독교였을 테니까 이런 사랑에 관한 이렇게 시를 남긴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 마론파를 사랑을 해가지고 산간 지역에 살던 마론파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932년도에 인구조사의 기준에 따라서 1943년에 독립을 시키면서 이런 국민협약을 맺게 됩니다. 대통령은 마론파다. 총리는 순위파다. 국회의장은 시아파다. 그리고 국회의석은 기독교 세력을 우세하게 한다. 6대5의 비율로 우세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도록 프랑스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친서구 반아랍 정치를 지향하는 아랍 지역 국가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 베이루트라고 하는 곳이 한때는 중동의 파리라 불렸던 거죠. 여기 카페 같은 게 파리처럼 노상 카페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서구인들이 이쪽으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던 아주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랍 지역과의 어떤 교통로니까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었던 거죠.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마론파 기독교 여성들은 당연히 히잡을 안 쓰죠. 기독교이니까. 근데 그 카페 옆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또 시아파, 수니파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여성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이 베이루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1975년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 문제는 이런 인구 구성이라는 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특히 원래 1932년도에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기독교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약간의 편법을 부려가지고 기독교가 많은 걸로 해가지고 6대5로 의원수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인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무슬림은 기본적으로 출산이 높고 기독교인은 출산이 높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무슬림이 더 많아지고요. 지금 55대 45 뭐 이 정도였다 그러고요. 또 팔레스타인 난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시리아 난민도 들어옵니다. 물론 난민들은 정식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정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진 않지만 어쨌든 국민 전체로 본다면 무슬림이 상당히 많아진 이런 경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뭔가 내부에서 변화 요구가 있죠. 기존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마론파 기독교 세력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지금 난민은 제외하고라도 인구 구성이 지금 무슬림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 과거처럼 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슬람 세력도 있게 마련인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1958년에 내전이 일어났다가 이때는 약했는데 1975년에 심각한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외세가 개입을 하죠. 가장 큰 외세는 어딜까요?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사실 이곳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론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계속 관여를 하고요. 또 이 지역의 맹주는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또 여기를 많이 도와줬죠. 레바논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도층은 마론파, 기독교, 그다음에 소수파들이에요. 두루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리아랑 사실은 어떤 컨셉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가 레바논의 기독교 정부를 지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또 이라크가 지원하는 수니파, 사우디가 지원하는 수니파, 프랑스가 지원하는 마론파 이것들이 계속 레바논 내에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무슬림들이.
결국은 1990년 9월에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의원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각각 동수로 해서 전체 108명이 됩니다. 문제는 이란과 연계된 히즈볼라라고 하는 세력이 남부에 있어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6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요. 54% 무슬림, 40% 크리스천이라 하는데 40% 중에서 21%가 마론파고 8%가 그리스 정교회고 5%가 그릭 캐톨릭, 6.5%가 드루즈, 기타 크리스천이다. 다양한 크리스천 종파들이 있고 또 드루즈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150만 명의 시리아, 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국가 통치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